자, 반갑습니다. 7월 11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좀 유의해서 비 피해 없으시도록 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시장. 자, 월요일 시장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이렇다 할 반등도 없었고, 시장에 호재도 부재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도 좀 부재한 상황으로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전에 이제 한국 증시, 시장에 호재가 없었고요. 다행히도 좀 반등으로 출발해서 그래도 좀 버텨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의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지 실제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7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우려로 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갈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거나 이래야지만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 미국 증시가 반등이 못 나올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계속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전일 저점이나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물량들이 이제 좀 무서워서 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박스권의 하단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불안감을 좀 부추기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시장에 또 다른 악재도 없기 때문에, 호재도 없지만 악재가 없기 때문에 하락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제 제한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밑에서 팔아버리면 좀 올라버리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쪽은 어제 2차전지 쪽 에코프로가 황제주로 등극을 한번 했었죠. 100만원대를 드디어 넘었었고,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2차전지 장비주들이 북미 배터리 수주전에 이제 일각을 좀 보이면서 장비주들 위주로 어제 시장의 강세를 조금 이끌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이 됐는데요.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좀 보였고요. 물가지표 발표를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도 약간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하락이 선반영이 되고 있거나 조정에 대한 선반영이 나온다면 막상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더라도 충격은 덜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는 조금 둔화되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된 게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발표 지표 전에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다라면 그거에 대한 관망세일 뿐이지 시장이 더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더 떨어지게 되거나 불안한 물가지표 발표 시에는 파월 의장도 다시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걸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시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크게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목표 인플레이션이 2%대였으니까 생각보다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인플레이션 위에서는 7월에 추가 긴축 또는 9월이나 10월 달에 추가 긴축 우려가 있고, 그걸로 인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경기 회복력에 따른 부분은 미국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니까 미국이 직접적인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한 시점이든 두 시점이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계속 유효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실적 장세를 이제 들어갔지만,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만에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을 만큼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그래도 2분기를 저점을 통과한다라는 결론들이 좀 많아서 반도체, 조선 이런 쪽들이 이제 올라오는 실적이 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는 실적이 견고하거나 더 그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엔터나 기계도 마찬가지로
견고한 실적 및 상향하는 실적들을 좀 보여주곤 있어서 계속 순환매가 돌기는 쉬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주로서는 이제 풍력이나 뭐 원자력, 그다음 방산,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있습니다만 뭐 요 5가지, 6가지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쪽이 오르면 이쪽이 내리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되거나 반등의 지속성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포트 무게중심 이동을 이쪽으로 잘 하셔야지만 이 교집합이 좀 많을수록 유리한 것들이 여기서 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 높이 올라간 걸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간 이 업종들 내에서 이제 조금 덜 올랐던 거나 또는 눌림목을 좀 보여주는 조정세를 좀 보여줄 때 이제 진입을 하면 되니까 급하게 진입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계속 고순환매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어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메타의 스레드 가입자가 뭐 어제는 3천만 명 이었는데 하루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육박 소식에 와이즈버즈, 뭐 플레이디, EM넷,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 이런 쪽들이 이틀 연속 지금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의와 이제 동유럽, 폴란드 쪽 세일즈를 위해서 이제 동유럽 순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원자력 쪽에 기대감을 좀 갖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유신, 삼부토건, DYD가 강세를 좀 보였고 뭐 방산 쪽이나 원자력 쪽에서는 뭐 관련주들 이제 조금씩 반등 나올 기미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차전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미향의 배터리 장비에 대한 수주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2차전지 뭐 턴키 업체들 또는 2차전지 장비 업체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하나기술, 그리고 저희도 했었던 뭐 코인테크 이런 것들이 재차 고점을 돌파를 했거나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2차전지와 함께 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앞서서 뭐 관심 종목으로도 많이 드렸고 뭐 거의 40~50% 이상 수익을 드렸던 필옵틱스도 여전히 2차전지 장비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어제 또다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잭 얘기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폭력과 함께, 그래서 성과 상승세 속에서 LNG 쪽 수요도 이제 카타르 쪽 얘기가 좀 나왔고, 그다음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작년 겨울에 이제 겪었던 걸 겪지 않으려고 다른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한 유럽 쪽에서도 이제 친환경 선박이나 다른 이제 LNG 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곽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성이나 SDX 중공업, 뭐 KSP, 뭐 하나오션, S&W 등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도 지금 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상승세를 좀 타고 있지만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과 상승과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의 관심 종목을 보기 전에 어제 관심 종목들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드렸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선두에 있었던 게 이제 원자력 쪽이거나 뭐 이런 쪽이긴 했는데, 어제 공개방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오랜만에 하나 드렸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 아닌 쪽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아주 조금 많이 끼어 있었는데 막상 2차전지 종목들은 못 갔어요.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겹치기가 되면 좋긴 한데 아침에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걸 받을 필요는 없죠. 아침 시가에서 이걸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떨어졌고 아침에 두두두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받아서 올리겠다, 뭐 가능은 한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 매매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까지는 좀 눌림목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건 어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그러니까 금요일 자리를 좀 겹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였지, 시가 부근으로. 금요일 시가나 종가를 내려서 출발한 종목들은 상당히 아침부터 부담이 되죠. 이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콜마. 제가 시가나 고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아침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버려야 되니까 그건 쫓아가는 자리여야 되는 자리인데, 그 쫓아가는 자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 이상으로 출발했는데 아침 시세가 안 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쫓아 들어가시면 낭패인 경우가 되죠. 그래서 한국콜마도 어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
뭐 매수는 가능합니다. 장중에 이제 2차전지가 조금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어제 코스모학도 원래는 아침부터는 공략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차트는 겹쳐 있죠. 이런 거는 해도 돼요. 이런 건 해서 보시면 장중에 포인트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공략하시면 한 4%대 매수 수익은 나오고, 뭐 물론 오후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지만 장중에 4%대의 수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쳐지긴 했지만 위쪽에서 할 거냐 아래쪽에서 할 거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려오면서 쭉 다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기들은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죠. 자, 그리고 알맥도 똑같죠. 시가나 고가를 넘어서서 출발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넘어서 출발해버리니까 아침에 시세가 막히느냐 아니면 그걸 돌파하느냐인데, 아침에 막혀서 출발해버리니까 더 이상 10분 이내 시세가 안 나버리니까, 10분에서 30분 시세가 안 나버리니까 죽어버리죠. 이런 거 쫓아 들어가면 먹은 거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려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제 기준에는 어제 시가 이상으로 출발한 종목들이니까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시가 이상으로 출발은 했지만 요거는 상승 추세가 어디쯤이냐면 여기까지만 확인이 되고 올라오는 걸 보면 실제로는 여기 구간이나 여기 구간은 요만큼은 먹을 수 있으니까 한 5에서 한 10%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죠. 근데 그게 오후까지 지속이 돼 버리니까 차트가 또 만들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을 쌓으면서 계속 캔들을 겹쳐가는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가는 떠서 좀 안 봐도 될 뻔했는데 장 초반에 그게 내려오고 다시 회복하는 자리를 보게 되면 거기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제 코스모화학이나 모베이스 전자다 둘 다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자리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인이 필요한 자리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 이것도 어제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하셨으면 손절을 했어야 돼요. 자, 아침에 들어가고 뭐 솔찬히 이제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인데, 뭐 요거 먹고 나오긴 좀 아쉽죠. 한 3% 정도이긴 한데 오후까지 좀 기다렸다면 요 자리가 깨지면서 21,000원 자리가 깨지면서 손절을 했다가 보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어제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라서 오늘 무조건 살려내야지만 다음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22,000원 중후반대 들어가시면 어렵고, 뭐 그 이하 22,000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견뎌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내일 조금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리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자리가 좋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았지만 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오후 자리에서는 챙기지 못했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챙긴 분들도 뭐 일부는 남겨놓으셔도 되지만 그 자리가 오늘 오전 내로 이제 회복은 돼야 되는 자리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이제 관심 종목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덴티스가 이제 급등을 했고, 제가 의료 미용 쪽으로는 치과까지 포함해서 강세를 좀 많이 보인다 그랬는데, 덴티스가 공격적인 투자와 중국 쪽 허가를 맡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 15,000원 근방까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클래시스와 함께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애들이었죠. 디오 이런 것들도 이제 어제 급하게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그 시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앞선 35,000원 후반대가 돌파가 되니까 어제 시가와 종가 이 부분으로 매수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5,000원 중후반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테크 뭐 어제 조금 올랐던 업종이라서 자리로서는 가능은 한데, 어제 이미 2차전지 장비주들이 좀 오른 상태에서 아침에 시가가 떠버리면 죽을 수 있고요. 만에 하나 37,000원 초중반대 요 자리가 오전 중으로 오게 되면 그 자리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 52주 신고가까지는 못 보여줬죠. 52주 신고까지는 아닌데 우상향이 조금 더 이어질 조짐이나 뭐 배터리 장비주들 올라오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겹쳐서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략은 37,000원 초중반, 그리고 위쪽으로는 39,000원 중후반대를 2차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애경산업과 함께 애경케미칼도 좀 보셔야 합니다. 꽤나 한 2주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역시나 엊그제 금요일과 비슷한 자리와 어제와 비슷한 자리가 된다면 캔들은 겹쳐서 22,000원 중후반대까지, 그리고 21,000원 중반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네, 우상향으로 좀 보고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 자, 그리고 삼화 알미늄. 마찬가지로 뭐 2차전지 쪽에 이제 소재 쪽이죠. 최근 드라이브 걸면서 2차전지와 함께 반등인데, 최근에 2차전지가 좀 반등이긴 해서 아침에 시가가 떠버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요건 시가 뜨지 않는 자리, 그리고 어제 종가나 시가 사이에서 하시되 크게 뜨지 않는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가 뜨면 음봉 크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어제나 엊그저께 올랐던 2차전지 장비주들은 특히나 아침 시가 뜨면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똑같이 지금 2차전지예요. 같은 자리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겹치기가 가능해서 오전에 밑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가가 떠버리면 어제 들어가신 분들, 며칠 들어가신 분들이 단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략은 2,800원 중후반, 그리고 아래로는 뭐 2,700원 중반이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똑같은, 공개방에도 드렸지만 한정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쪽 기대감들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곤 있어서 풍력에 의해서 원자력도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어제 저가이자 시가, 종가 사이에서만 하시고, 아래로는 69,0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76,000원에서 78,000원, 이슈가 있으면 거의 82,000원대를 한번 시도를 할 자리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시청하실 분들 꼭 시청하셔서 투자 전략과 공개 추천주들 또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